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민선 7기 1년간 여수시 행정을 진두지휘했던 권오봉 여수시장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권 시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반을 닦아온 1년이었다 설명했는데요. 지역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기반 마련과 화양 혁신학교 지정, 삼수 끝에 낙점을 받아낸 문수 샛들마을 등을 권 시장은 지난 1년 산업과 교육, 문화 분야에 의미 있는 성과들로 제시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증설 효과가 지역 경제에 최대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박람회장 내 공공기관을 최종 설립까지 결실로 이끌어내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수소경제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면서 COP 유치도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입니다. 당장 목전에 있는 이런 어떤 이 성과보다는 여수의 미래의 먼 이 장래를 보면서 구상을 해가는 그런 시기로 저는 삼았습니다. 이런 게 더 훨씬 중요하다. 박람회장 매각과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면 돌파의 뜻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게 활용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장차 이 미래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은 시가 설정해서 가야 된다. 하지만 취임 첫 해 권 시장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시험대에 놓였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순사건 시민위원회 명칭을 둘러싼 갈등과 여수산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논란에 국면에서 안정감 있는 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최근 불거진 만흥지구 택지 조성 사업도 주민들과 시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여기에다 박람회장 민자유치 논란과 기상청 해양과학관 부지 매입 등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시의회, 시민단체와의 불화는 거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결정이 나고 집행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갈등을 재빨리 조정하는 능력, 이것이 결국 민선 7기의 성공을 다짐하는데 1년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났거든요. 권 시장이 아직 관료주의적인 시각에 젖어 지역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인식도 되새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더욱 인색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더 나은 시정을 바라는 고언인지 판단은 시행정과 시장의 몫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지난 1년 동안 군정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소통 행정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남아있는 분열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산 규모 1조 원 달성,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 3천만 원 돌파, 인구 감소율 제로에 도전하는 군정 목표를 세워 분야별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과 귀향 귀촌,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1년 지나고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3년 동안 더 열심히 우리 전 공직자와 함께 뛰고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의 일부 민자 유치 사업과 마을 발전기금 논란 등 지역의 여론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세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동북권 동반 성장을 위해 고흥군이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한 시도도 필요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군의 주도적인 역할 또한 앞으로 민선 7기 고흥군의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발된 분열과 갈등의 생채기를 온전히 치유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개혁을 통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도권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선 7기 1년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은 고흥군.
그럼에도 고흥군이 풀어야 할 지역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LH, 여수시 등의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시의회는 제적의원 26명 가운데 15명 반대 의원이 연서한 이번 의견서에서 해당 사업은 시에서 최근까지 추진해온 명품 해안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배치되고 주택수급에도 혼란을 주는 졸속 행정이라며 자진 철회나 불허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 민선 7기 1년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 추진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국토부나 LH와 추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회관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임시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전현직 부회장 8명으로 신회관 부지 선정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전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TF팀 회의 과정과 내용을 상공회의소 의원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직전에 덜미를 잡힌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 경찰이 그냥 풀어줬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등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정모 씨.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범행 당시 정 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GPS상 평소 행동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가 조절을 하는 중에 그 친구의 특이점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 보호관찰소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전남 여수를 비롯해 순천, 광양, 고흥 등 6개 시군의 대상자 1,100여 명을 관리하는 직원은 32명뿐. 관찰관 1명이 보호관찰 대상 36명씩을 맡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범죄가 잦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단 2명이 전체를 책임집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고흥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여수에 출장이 경보가 발생하고 광양 쪽에도 경보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고 무도 유단자들로 뽑은 실무관들도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우리는 150명당 1명이 보호관찰 대상자 수예요. 평균. 네, 1인당 전자발찌 다 포함해서. 영국은 1인당 30명, 15명. 미국은 1인당 25명, 20명.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채용된 보호관찰관은 단 30명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경찰서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간 미수 혐의를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1차 체포 당시 조사 상황이 없었는지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41살 A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어제 호남에 연고를 둔 기업과 7천만 원 상당의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 구매 약정식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중흥건설에서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단속 두 번째 날 전남 동부지역은 오히려 첫날보다 단속 적발자가 2배 넘게 나온 데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강화된 윤창호법 적용 두 번째 날인 지난 26일. 여수 지역 곳곳에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주단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음주 단속 적발자가 속출합니다.
인근 유흥가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던 40대 남성. 비속어까지 쓰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학동에서 대리를 불렀는데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없어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면허가 취소됐을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단속 적발자들로 경찰차가 가득 찼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 3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 며칠 전이라면 훈방 조치를 받았겠지만 새로 도입된 윤창호법 기준에 의해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이날 여수에서 단속된 4명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타던 이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한 데다 한국어까지 능숙하지 않아 음주 측정조차 어려웠습니다. 신분증 한국말 못해요? 못해? 전혀 못해?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측정한 중국인 적발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겼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41%로 면허가 정지된 베트남인 여성은 윤창호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보신 적도 없는 거예요? 윤창호법. 이날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의 음주 단속 적발자 수는 총 9명. 단속 첫날보다 2배 넘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아침 숙취 운전 주의하시고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여수경찰서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매일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의 예술 문화를 알리고 고흥 예술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고흥예술제가 어제부터 4일 동안 지역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총 고흥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파령체육관과 녹동바다정원, 남포미술관 등 지역 일원에서 시화전과 퓨전, 장구, 민요난타, 한국무용가, 공정혜 씨의 지전춤 등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제1회 고흥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고흥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추천 해외 홍보와 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싱가포르 방문 첫날인 오늘 국제간호사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업적을 소개하고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해 세계 간호사들의 지원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베트남 호치민 한인 기업인과도 잇따라 만나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바리오 붕따오성을 방문해 아열대 작물 등 농업기술 협약과 수산식품 수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7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근 일자리 경제국장 등 4급 4명, 5급 14명, 6급 13명을 포함해 모두 56명이 승진했고 276명이 전보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대규모 조직 개편 인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 포럼이 마무리되면서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달 28일 광양에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여수와 순천 등에서 차례로 열렸으며 지역별로 축제 경쟁력 강화와 웰니스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이 마련돼 관광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10곳의 권역을 선정해 광역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권에서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이 포함된 6권역 남도 바닷길이 선정됐습니다.
장맛비가 습도를 높여놓은 데다가 이제는 더 따뜻하고 습한 남풍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낮 기온도 서울 28도, 대구 29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전국의 식중독 지수도 경고에서 위험 수준에 들겠습니다. 낮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쪽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역시나 지역별로 비의 양의 편차가 크겠고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짙은데 오후부터는 나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29도,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